안녕하세요. 김과장TV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반도체 기술의 정점이자 마철루라 불리는 3D 낸드 플래시 메모리가 과연 어디까지 높아질 수 있을지, 그 아키텍처의 진화와 물리적 한계를 깊이 있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쓰는 스마트폰과 컴퓨터의 저장 용량이 어떻게 이렇게 비약적으로 늘어날 수 있었을까요? 비밀은 바로 쌓는 기술에 있습니다. 과거의 반도체가 넓은 땅에 단층집을 짓는 2D 평면 구조였다면, 이제는 좁은 부지에서도 용량을 폭발적으로 늘릴 수 있는 3D, 수직 적층 구조가 대세가 되었죠. 마치 도시의 주택난을 해결하기 위해 초고층 아파트가 등장한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위로 쌓았던 건 아닙니다. 처음엔 더 작게, 더 촘촘하게 만들려고 노력했죠. 하지만 15나노미터 이하로 내려가면서 벽에 부딪혔습니다. 선폭이 너무 좁아지다 보니 이웃산 셀끼리 간섭이 일어나 데이터가 뒤섞이고 제조 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치솟았거든요. 결국 평면 공간만으로는 집적도를 높이는데 한계에 도달한 도시 확장의 위기가 찾아온 겁니다.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설계 방식부터 완전히 바꿨습니다. 기존의 플로팅 게이트 방식은 도체의 전하를 저장했는데 덩치가 커서 수직으로 쌓기엔 너무 두껍고 무거웠죠. 그래서 등장한 것이 차지 트랩 방식입니다. 부도체 지람하게 전하를 가두는 이 방식은 훨씬 얇고 구조가 단순해서 수직으로 층층이 쌓아 올리는 수직 통합에 최적화된 기술입니다. 자, 이제 3D 낸드라는 건물의 내부를 들여다볼까요? 여기엔 사나막과 지라막이 시루떡처럼 교대로 쌓인 ON 스택이 있고 그 사이를 관통하는 수직 채널이 있습니다. 이 채널은 마치 고층 빌딩의 엘리베이터처럼 데이터가 이동하는 통로 역할을 하죠. 특히 채널 내부를 필러로 채운 마카로니 구조를 통해 데이터의 흐름을 정교하게 제어합니다. 그런데 건물을 높게 지으려면 구멍을 아주 깊고 정확하게 뚫어야겠죠? 이것이 바로 고종행비 식각 공정입니다. 수십 층의 레이어를 한 번에 뚫어야 하는데 비유하자면 두꺼운 백과사전 수천 권을 바늘 하나로 한 번에 꿰뚫는 것과 같습니다. 구멍이 깊어질수록 플라즈마 이온이 바닥까지 도달하기 어려워지는 이온 운송의 한계가 엔지니어들을 괴롭히는 가장 큰 숙제입니다. 구멍을 뚫다 보면 또 다른 물리적 문제에 직면합니다. 바로 구멍이 아래로 갈수록 좁아지는 테이퍼 각도 문제입니다. 위쪽은 넓은데 바닥은 좁아지다 보니 적층수가 너무 높아지면 결국 바닥 구멍이 아예 닫혀버려 셀이 작동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것이 단일 스택으로 쌓을 수 있는 물리적인 높이의 한계선이 되죠. 높이 쌓을수록 건물만 흔들리는 게 아닙니다. 기반이 되는 웨이퍼도 고통을 받죠. 서로 다른 물질을 수백 층 쌓다 보면 필름 스트레스가 쌓여 웨이퍼가 휘거나 수직 기둥이 기울어지는 채널 틸팅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기둥이 휘면 상부의 비트라인과 정렬이 맞지 않아 회로가 엉망이 될 수 있습니다. 건물 안에서도 층마다 환경이 다르듯 낸드셀도 위치에 따라 전기적 특성이 달라집니다. 구멍이 넓은 위쪽 층은 전류량이 많아 속도가 빠른 반면 구멍이 좁은 아래쪽 층은 저항이 높아 속도가 느려지죠. 컨트롤러는 이 불균일한 셀들이 마치 하나처럼 균일하게 동작하도록 복잡한 알고리즘과 전압 제어로 보정하는 마법을 부려야 합니다. 한 번에 뚫기 어렵다면 나눠서 뚫으면 어떨까요? 여기서 등장한 것이 더블 스태킹 기술입니다. 64단 블록 2개를 따로 만든 뒤, 이를 물리적으로 이어붙여 128단을 만드는 식이죠. 이 스트링 스태킹 기술 덕분에 우리는 이론적으로 무한한 적층 가능성을 열게 되었습니다. 단일 식각의 한계를 구조적인 아이디어로 정면 돌파한 셈입니다. 이제 공간을 더 알뜰하게 써볼까요? 예전에는 메모리 셀 옆에 있던 제어 회로를 이제는 셀 아래로 숨기는 CUA, CMOS 언더 어레이 방식을 씁니다. 쉽게 말해 아파트 단지 옆에 있던 주차장을 아파트 지하로 옮긴 겁니다. 덕분에 전체 침면적은 줄어들고 웨이퍼 한 장에서 생산할 수 있는 양은 극대화되어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재밌는 점은 앞서 단점이 많다고 했던 플로팅 게이트 방식도 3D 시대에 맞춰 진화했다는 겁니다. 마이크론과 인텔은 전하 격리 능력이 우수한 플로팅 게이트의 장점을 살려 3D 구조를 구현했죠. 비록 제조 공정은 복잡하지만 데이터 보존 능력이 우수하다는 강력한 무기가 있습니다. 결국 기술은 죽지 않고 용도에 따라 서로 공존하는 생태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가능하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닙니다. 결국 돈이 문제죠. 수천 개의 구멍 중 단 하나만 막혀도 블록 전체를 버려야 하는 올 오원하싱의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적층수가 올라갈수록 공정 난이도는 높아지고 수율은 떨어집니다. 비트당 원가와 공정 난이도가 만나는 그 절묘한 경제적 스윗스팟을 찾는 것이 기업들에게는 기술 개발만큼이나 중요합니다. 현재 우리는 어디쯤 와 있을까요?
초기 32단에서 시작해 48단 양산을 넘어 이제는 더블 스태킹을 통해 100층 이상의 초고층 시대에 안착했습니다. 현재는 128단을 넘어 200층 이상의 테라비트 시대를 향해 거침없이 나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미래에는 단순히 높이 쌓는 Z 스케일링만으로는 부족할 겁니다. 그래서 한 층의 셀에 더 많은 데이터를 담는 다치와 기술이 결합된 하이브리드 스케일링이 핵심이 될 것입니다. 높이 쌓고 동시에 속을 꽉 채워서 테라비트급 용량을 달성하는 것이 우리 앞에 놓인 미래 전망입니다. 결론입니다. 이론적인 한계는 이제 없습니다. 우리는 물리적 제약을 쌓는 기술이라는 지혜로 극복해냈습니다. 경제성이 허락하는 한 반도체의 마찰루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높이 하늘을 향해 계속 솟아오를 것입니다. 이번 강의가 흥미로우셨나요? 김과장TV는 다음 시간에도 더 알찬 반도체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혹시 특정 공정이나 기술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과장TV였습니다.